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술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인구수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수와 관련된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더 심화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애를 낳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미난 제가 통계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요, 2020년도에 혼인한 건수는 21만 4천 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혼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10만 7천 건이나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20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혼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혼을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오늘 저는 그런 모든 분들한테 엄태웅 씨와 관련된 이야기 한 가지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탤런트 엄태웅 씨는 과거에 영화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도까지 나왔던 영화의 수만 하더라도 38건이니까 40건 가까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영화뿐만이 아니라 예능계에서도 엄태웅 씨가 굉장히 활약을 했었는데요. 저렇게 영화계가 됐건 방송계가 됐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엄태웅 씨는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활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2017년도에 그리고 그 전에 엄태웅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방송계에서 퇴출됐던 것일까요? 사건은 바로 2016년도 8월 달에 벌어졌습니다. 마사지 업소와 관련돼가지고 엄태웅 씨가 이슈가 터졌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저런 식으로 또 했다라 그래가지고 엄태웅 씨가 피소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사 제목을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기사 같은 경우도 엄태웅 씨가 피소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피소는 패소와 다릅니다. 피소로 했다라는 것은 재판조차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경찰에 그냥 수사 의뢰가 됐다. 이게 이제 피소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엄태웅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김건모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런 식의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게 뭡니까? 야, 다른 데도 아니고 마사지 업소인데 그 업소에서 저런 식의 행위를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냐. 사실상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성분들도 그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식의 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저때 당시에 고소를 했던 여성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 자기들은 그런 식의 지금 퇴폐적인 장소가 아니라 건강 마사지 업소라는 겁니다. 저 당시에 고소인은 자기들이 이제 퇴폐 업소가 아니라 건강 마사지 샵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좀 다르게 판단을 했죠. 경찰은 해당 업소를 퇴폐업소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보면 이렇습니다. 엄태웅 씨가 퇴폐업소에 갔고 퇴폐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여자가 자기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태웅 씨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지금 고소를 한 것이죠. 건강 마사지 샵이었다라고 한다면 고소인의 얘기가 타당하겠습니다만 퇴폐업소라고 한다면 글쎄요, 고소인의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고소인이 엄태웅 씨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시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협상이 결렬이 되어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소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저 사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죠. 고소를 했던 사람이 금전을 목적으로 엄태웅 씨에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해당 여성은 무고와 엄태웅을 협박한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게 되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 문제는 무고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 잘 아시죠, 그렇죠? 저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여자 연예인보다도 남자 연예인이 저런 식의 문제에 얽히게 된다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는 개나 줘버리고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태웅 씨가 퇴폐업소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여성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없었던 것이지만 퇴폐업소에 갔던 건 분명히 사실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엄태웅 씨 입장에서는 한 여성의 무고로 인해서 자기가 퇴폐업소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 국민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태웅 씨는 2017년도부터 사실상 모든 방송에서 퇴출당하게 되죠. 특히나 KBS는 엄태웅 씨를 영구 출연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죠. 엄태웅 씨가 잘못한 것이 맞나? 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가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엄태웅 씨가 저런 식의 장소를 간다라는 건 더더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겠죠. 저때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습니까? 당시 이제 엄태웅 씨 아내 윤혜진 씨 같은 경우는 임신 중이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태웅 씨의 아내였다라고 한다면 엄태웅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 중에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남편이 그런 퇴폐업소에 갔다라는 걸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방송 출연이 다 끊겨가지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내가 보여줬던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윤혜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남편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혜진 씨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속은 속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남편과 딸과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봤다. 이제 내가 가장이 됐구나. 어떻게 해야 살아온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와이프가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남편을 용서를 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 가지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되는 사람이 난데 내가 남편을 용서했으니까 왜 남들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윤혜진 씨는 발레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경력이 진짜 대단하죠, 그렇죠? 국립발레단에 입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몬테카르로 발레단에도 마찬가지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발레리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가지고 결국에 발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한 예능 방송에서 다시 발레를 하는 윤혜진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레를 하면서 윤혜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희생했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런지 윤혜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죠. 저는 이게 비단 윤혜진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가장들, 그게 이제 뭐 남편이 됐건 그게 이제 뭐 아내가 됐건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도 다 똑같은 결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꿈이 있고 자기만이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이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가 됐건 남편의 경제력이 됐건 아내의 외도가 됐건 아내의 무슨 뭐 경제력이 됐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혼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윤혜진 씨의 경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이 사람과 사랑하기로 결심했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다짐을 했었던가. 나의 꿈, 나의 소망,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다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남편의 허물을 알고 있고 내 남편의 부끄러운 치부를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남편을 용서했으니 남들은 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글쎄요, 이 모습이야말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